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 글라스 데이 16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와인은 부베 라디베의 사피르 브리입니다. 네, 오늘 또 글라스데이 첫 번째 저희 시작을 알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샴페인이 아닌 와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티님 더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얘는 부베 라디베라고 하는 생산자고요. 그 프랑스의 얘는 루아르 지역의 생산자이고요. 루아르 지역의 소멜이라는 지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샴페인 지역 외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명 와인들,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와인들은 잘 아시는 클레망이라고 표기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루아르 같은 경우에도 클레망 드 루아르,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클레망 드 부르고뉴, 또는 알자스 같은 클레망 드 알자스 등등으로 이제 좋은 스파클링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레망 드 루아르가 아니고요. 얘는 소메르보리 AOC라는 독자적인 AOC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생소해서 제가 아는 것과 좀 달라서 이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이제 프랑스의 루아르 지역 소메르 같은 경우에는 요 소메르 지역에서 나오는 슈냉블랑이나 샤르도네 가지고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면서 독자적인 스파클링 이런 AOC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망 내부에 속하는 세부 AOC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그냥 별개의 등급 체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떤 게 더 위에 상위의 AOC냐라고 봤을 때도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역적인 어떤 범위가 좁아져 있는 AOC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적인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AO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소메르 그 AOC 얘는 밀레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선 85% 이상만 해당 빈티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른 여타 빈티지를 쓰더라도 이제 빈티지 표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레진인지 아니면 멀티 빈티지의 빈티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품종은 이제 요 소메르를 상징하는 슈냉블랑을 메인으로 해서 샤르도네 조금 일부 섞여 있는 형태의 와인이고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고 이제 18개월 이상 2차 숙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뒤쪽에 보시면 예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역시 이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술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베 라디베에서 매해 이제 젊은 아티스트들 또는 프랑스 현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와인,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와 와인을 묶어두는 그 철사 케이지 그 위에 이제 뮤즐렛이라는 요 마개가 있는데, 요 뮤즐렛을 그 아티스트 협업을 통해서 매해 다른 그림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요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스파클링 와인도 즐기면서 매해 이렇게 재밌는 예쁜 뮤즐렛도 모아가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 와인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베 라디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 루아르 여기 소메르에서는 사실 스틸 와인으로 만드는 화이트나 또는 까베르네 프랑, 그러니까 레드가 많은데, 얘는 스파클링을 주력으로 해서 스파클링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든지 한번 테이스팅을 통해서 좋은 후기 또는 정직한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네. 색상은 연노란색으로 보였고 잔잔하고 작은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은 처음에 사과와 복숭아가 섞여서 나는 향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샴페인과 다른 그 슈냉블랑의 모가향도 살짝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찌르는 것보다 이제 가다가 꺾이는 중간 정도의 둥근 산미와 금방 보글보글했다가 사라지는 기포감을 느낄 수 있었고, 복합적인 느낌보다는 단편적인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빨리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유니버셜 잔을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 더 빨리 꺾이는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다시 이 와인을 경험한다면 약간 볼이 좁은 샴페인 잔으로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루인 에스테이트의 마가릿 리버 아트 시리즈 샤르도네 2021입니다. 오늘의 또 주인공이 되는 와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마가렛 리버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루인 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의 아티스트 시리즈 샤르도네라는 와인이거든요. 명실공히 호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가 서비스하는 와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드라고 하면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턴이라고 하는 와인을 경매하는 그런 어떤 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호주 와인에 관련돼서 등급 체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199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5년 단위로 그 등급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 7차 개정 때 랭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거든요. 최상위 등급이 exceptional 등급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outstanding 등급이 있고 마지막에 excellent 등급이 있는데 총 136개 정도 와이너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exceptional 와인 같은 경우 22가지 정도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22가지 중에서도 탑5 와인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 5라고 하거든요. 얘가 그 헤리티지 5에 선정된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콜렉션이라든지 수집을 할 수 있는 와인이라든지 와인의 등급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와인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2022년도에 다시 8차 개정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진 면이 이제 등급 체계 자체를 지금의 이제 3가지 등급에서 기존에 2가지로 조금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파이드라고 하는 등급인데 퍼스트 클래스파이드와 클래스파이드 이렇게 2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총 100개의 와인만 딱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하고 어떻게 모을 만한 호주에 100가지의 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와인 퍼스트 클래스파이드 19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루인에스테이트가 여전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최고의 와인이 아닌가 하고요. 또 특히나 라벨 자체가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라 그래서 매해 이제 아티스트와 콜라보해서 라벨도 바뀌어서 더더욱 이제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 맛은 더할 나위 없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저희가 2021년 와인을 좀 테이스팅하는데 얘는 꽤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 숙성형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부르고뉴스러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린 와인을 마셨을 때는 호주의 느낌들이 사실 꽤나 많이 나는 그거거든요.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색은 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은 시트러스 베이스에 절제된 고소한 향이 느껴졌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운 느낌의 열대 과일 향이 느껴졌습니다. 복합적인 향이었지만 그래도 메인은 과실 캐릭터를 쭉 밀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맛은 입에 들어오자마자 혀를 꽉 조는 감칠맛 있는 시트러스를 시작으로 약간의 암염이 이제 연상되는 짭조름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와인에 비해서 체급이 달랐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잔에서 꺾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진가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이제 숙성되어야 나온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영빈을 마실 때는 잔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칠링 딱 알맞게 해서 강강강 느낌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팍팍팍 마셔서 좋은 느낌을 계속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아타랑기 피노누아 2020입니다. 세 번째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또 제사랑 피노누아를 또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쯤 되면 다들 기억에서 잊혀질까봐 또 거의 한 달 만에 또 꺼냈습니다. 근데 부르고뉴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또 다른 지역들 뉴질랜드에 제가 그때 리본 피노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잘 만드는 느낌이 있는 얘는 아타랑가라는 와이너리고요. 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르고뉴스러운 뉴질랜드 피노누아를 만든다. 실제로 블라인드 했을 때 뉴질랜드 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블라인드를 좀 내고 싶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아한 느낌의 와인들이고요. 알타랑가에서는 싱글 빈야드 단독 밭으로 나오는 3개의 큐베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의 밭들을 다 섞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와인이거든요. 근데 엔트리 라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와인 역시도 그 나머지 싱글 빈야드만큼이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 같은 것들을 한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항상 90점대 중후반을 받는 그런 피노누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리고 상쾌한 느낌의 만약에 피노를 생각하셨다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부르고뉴에서도 조금 과실 집중도가 있고 조금 진하게 뽑히는 프리메이크리급 등급 정도의 피노누아를 떠올리시면서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그런 느낌들의 피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 자체는 사실은 가벼운 어떤 베리보다는 조금 더 진한 약간 자두라든지 아니면은 장미, 짙은 장미에서 라벤더계로 넘어가는 그런 향들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색은 붉은 루비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은 이제 어두운 허브 향과 붉은 꽃이 9대1 비율로 느껴졌습니다. 맛에서는 이제 미디엄 바디에 약간 진한 맛이 좀 느껴졌고, 피니쉬의 알코올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확 피어난 느낌이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간 닫힌 모습이었고, 처음에 보여준 맛을 끝까지 그대로 가는 일관된 느낌을 보였습니다. 아마 마치 피노누아는 맞는데 내가 자주 마시는 스타일의 피노는 아니다.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와인을 테이스팅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각자의 캐릭터를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화이트 와인이 이제 가격이 제일 높다 보니 이제 그 체급에서 오는 보장된 맛이 있어서 저점이 좀 확실한 느낌? 그리고 일단 이 와인의 본 모습을 이제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마셔본 분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숙성된 바트를 마셔봐야 진가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르윈 에스티에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숙성된 바트를 마실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테이스팅 후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